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는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과세를 받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양도세를 추징받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법상 1세대의 개념과 주택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세법상 세대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주택이란 무엇인지 그 법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는 주택의 정의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용도로 주택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오피스텔 문제인데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2주택자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나는 아파트에 살고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해줬는데 그 오피스텔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넣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 세무서가 과세를 할 때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임차인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 가스 사용량 등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공실일 때는 주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일정 기간 공실로 오피스텔을 둔 다음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과거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양도 시점에 잠깐 공실로 둔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인 오피스텔이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내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의 조그마한 땅에 판넬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물려주셨는데요. 자식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상속받은 땅에 있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간주돼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었거나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에 가면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판례에 따르면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나 방치된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거나 멸실을 먼저 한 다음 1주택자로서 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멸실된 무허가 주택 등은 결국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추후 토지 양도 시 양도세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법상 주택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세금 문제는 각 개인마다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 케이스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억울하다, 처분이 부당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조세불복 관련 영상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